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부가치세 신고 납부 6주차 10월 4일 우리 1교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6주차 출석 과제는 요 문제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유형자산 처분 손익 공개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역량을 보기 위해서 자, 이 문제를 냈는데요. 자,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월 22일 사용 중인 업무용 수용차를 무등상사에 500만 원에 처분하고 대금은 1개월 후에 받기로 하였다. 자, 업무용 승용차의 취득원가는 900만 원이고 처분 시까지 계상한 감가상각분 계획은 350만 원이다. 자, 우리가 회계 처리할 때 요령을 제가 이, 이 수업을 듣는 친구들 중에서 저랑 같이 회계를 같이 공부한 친구들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공부를 할 때 제가 이런 요령들을 가르쳐 줬어요. 자, 첫 번째, 장부에서 먼저 제거할 것을 적는다. 차량의 취득 원가랑 감가상각 계획을 차변과 대변으로 제거를 시켜주고요. 그리고 얼마에 처분했냐? 처분 대가가 차변에 기록될 거예요. 받았는 거 또는 못 받았다면 그 해당 계정으로 차변에 등장하고, 그리고 그런 차변과 대변의 대자차액이 유형자산 처분 손익이다 라고 3단계로 회계 처리하는 거 한번 이야기를 해줬던 것 같아요. 어렵지 않은데 이 문제로 우리 6주차 출석 과제로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이 문제 잘 푸셔가지고 우리 이번 주 금요일 10월 8일 금요일 12시가 되기 전까지 보내주시면 출석으로 인정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 수업을 진행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영세율과 면세 개념을 잡아보다가 수업을 마무리한 것 같아요. 자, 우리 영세율에 대한 개념을 잡았을 겁니다. 자, 이 영세율은 우리가 가세를 하지 않겠다는 말이 아니죠. 네, 정확하게 개념을 좀 잡아줘야 됩니다. 자, 영세율입니다. 영세율. 자, 이 말은 자, 가세를 하지 않는다. 두 번째, 0%의 세율을 적용하여 가세한다. 자, 1번과 2번 중에 무엇이 맞을까요? 자, 1번이 틀렸습니다. 그죠? 네, 가세를 하지 않는 것은 면세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0%의 세율을 적용하여 가세한다는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0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자는 일반적인 부가치세 가세 사업자만 해당이 되는 것이지 면세 사업자는 해당이 되지 않는 겁니다. 자, 우리 영세율의 특징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영세율의 특징은 소비지구 가세 원칙 실현을 하기 위한 것이고, 우리가 부가치세 특징에서 살펴봤다, 그죠? 생산지국에서 가세를 하게 되면 가격 왜곡 현상이 발생되기 때문에 소비지국에서 우리가 가세를 하는 것으로 했고요. 그리고 영세율을 적용을 수출을 많이 하게 되면 어떤 그 소비주국 가세 원칙하고 이것도 맞물리는 게 있는데, 어떤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서 또 영세율을 적용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 영세율은 부가치세 가세 사업자만 해당되기 때문에 매입세 공제를 전액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면세 제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영세율 적용 사업자는 누가 될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가세 사업자는 우리 일반 가세자, 간이 가세자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자, 우리가 통상적으로 가세 사업자라고 한다면 일반 가세자가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하지만 어떻게 해요? 그 규모가 영세한 사업자들은 따로 모아서 납세 편의를 주기 위해서 이런 간이 가세자 제도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죠. 네, 요거 마지막 편에서 이 간이 가세 제도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가세 사업자의 범위에는 이런 일반 가세자와 이 간이 가세자 모두 다 포함된다는 것을 살펴봐 주시고요. 그리고 간이 가세자는 법인 사업자는 절대로 안 되고 개인 사업자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세 사업자에 해당이 된다면
모두 다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셨죠? 자, 면세사업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이 면세사업자가 이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렇죠. 면세를 포기하게 된다면 영세율이 적용 가능합니다. 자, 시험 문제에서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이 면세사업자랑 그리고 간이가세자랑 말을 뒤바꾸는 거죠. 자, 간이가세자도 가세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죠? 하지만 이 간이가세 포기 여부와는 무관한 거예요. 면세사업자는 면세를 포기해야지만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간이가세자는 이미 가세사업자이기 때문에 간이가세 포기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아셨죠? 수업 목적상으로는 이 내용을 조금 살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영세율은 아무나 적용받는 게 아니죠. 자, 일반 가세자 중에서 자, 영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자, 첫 번째 자, 부가가치세 가세사업자에 해당이 되면서 두 번째 자, 영세율 적용 대상 사업이라든가 어떤 행위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1번과 2번이 동시에 충족을 해야지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수출하는 제한입니다. 자, 우리가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서 이런 수출하는 제한에 대해서 영세율을 적용을 하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수출, 그리고 저번 시간에 우리 중개무역 방식의 수출, 뭐 외국 인도 수출, 자, 모두 다 여기 이 수출의 범위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실제로 수출은 아닌데 수출로 간주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1번과 2번이 해당되는 건데요. 이 1번과 2번은 국내 거래에 해당이 됩니다. 이 국내 거래에 해당이 되지만 수출로 간주해버린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내국 신용장 또는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국내에 공급하는 제한입니다. 자, 국내에서 공급하는 겁니다. 국외에서 공급을 하게 되면 외국인도 수출이나 또는 일반적인 수출의 범위 안에 들어오겠죠. 자, 이런 내국 신용장 또는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국내에서 공급하는 제한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국내에 어떤 제조업자가 있습니다. 이 제조업자는 수출품을 제조합니다. 자, 이 수출품을 제조를 한 다음에 누구한테 보내느냐? 자, 수출업자한테 이렇게 공급을 합니다. 자, 이렇게 공급을 합니다. 그리고 이 수출업자는 외국에다가 수출을 하는 거죠. 자, 우리 요거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그죠? 수출을 봐가지고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어떡하냐 이거죠. 여기에서는 네, 요것도 이 수출업자와 국내 제조업자 사이에 내공 시용장이나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공급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자, 여기에서도 영세율을 적용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네. 국내 거래지만 어차피 수출될 거기 때문에 영세율을 적용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수출로 간주하는 거 한국국제협력단 이런 거 말고도 여기 보면 우리 그 미군 부대에 공급하는 거 또는 우리 어떤 각 나라 그 외교 공간에 공급하는 거 전부 다 요거 영세율을 국내 거래지만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입니다. 자, 우리 용역은 우리 통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자, 하지만 국내 업체가 외국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제공된다는 겁니다. 가령 우리 그 건설사가 뭐 사우디아라비아나 어떤 중동에 가서 어떤 플랜트 사업이라든가 또는 어떤 건설 사업을 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자, 선박 등 외국 항행 용역입니다. 자, 요것은 우리 어떤 배라든가 또는 항공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화물이라든가 사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송하게 되면 여기에서도 영세율을 적용을 해 준다는 겁니다. 자, 하지만 자, 국내에서 국내로 수송하는 경우에는 우리 10% 가세가 되는 거예요. 자, 가령 예를 들어서 자, 김포에서 제주로 왔다. 요거 부가가치세가 가세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김포에서 일본으로 갔다. 이런 것들은 예, 그 영세율이 적용이 되겠죠. 그리고 기타 외화를 획득하는 제한이나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해 주고 있습니다. 이 범위가 꽤 넓습니다. 꽤 넓고요. 그리고 이 영세율을 조금 더 파고 들어가게 되면 어떤 뭐 수탁 가공 무역에 대해서도 해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수출 제약 인가공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기본서를 통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좀 알면 되고요. 개념이라든가 어떤 우리 수업 목적용으로는 요 정도 수준이면 충분히 우리가 어떤 개념이라든가 이해를 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 동그라미 1번부터 4번까지 요거 우리 단서 조항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내국 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는 제하를 공급한 가세 기간이 지난 후 25일 이내에 개설하여야 영세율이 적용된다라고 했잖아요. 자, 가세 기간이 지난 후 25일입니다. 자, 가세 기간이라고 한다면 우리 1기, 2기 이렇게 있잖아요. 자, 1기는 7월 25일 그리고 2기는 1월 25일까지 내국 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가 개설이 돼야 영세율을 적용하는 거고, 자, 만약 가세 기간이 지난 후 26일, 그러니까 25일 초과해서 개설이 되고 나면 그냥 일반적인 원칙으로 돌아갑니다. 네, 그냥 10% 가세가 됩니다. 그래서 요 25일을 좀 잘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25일을. 자, 두 번째, 내국 신용장 또는 구매 확인서에 의한 제하의 공급은 해당 제하를 수출 용도에 사용하였는지 여부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자, 이 말이 뭐냐면 어차피 수출업자가 외국으로 수출을 할 거기 때문에 이 수출업자한테 가는 것은 수출이 될 거야 라는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다 살펴보지 못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자료를 신뢰를 하고 영세율을 적용해 준다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 자,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 계약에 의한 수출 제약 인가공 용역도 영세율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이 국내 제조업자가 어떤 그 자재나 어떤 주요 부품을 자기가 직접 대지 않고 만약에 직접 된다면 제하의 공급으로 보는 어떤 가공이 되겠고, 만약에 지금처럼 용역으로 보려면, 이 수출업자가 모든 재료를 부담을 해주고, 오로지 이 국내 제조업자는 그냥 인가공만 하는 것도 영세율을 적용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자, 4번. 요거는 주의를 좀 해야 됩니다. 자, 수출업자가 타인의 계산으로 대행 위탁 수출을 하고 받은 수출 대행 수수료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 가세된다고 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자, 국내 제조업자가 수출업자한테 어떻게 해요? 공급을 하는 게 아니고 대행 위탁 수출을 업무를 의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출업자가 어떻게 되느냐? 이 수출업자는 우리가 수탁인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수탁인.
그리고 수출품을 제조하는 우리 국내 제조업자는 위탁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국내 제조업자가 수출업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출업자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고, 여기 수출을 대행하는 이쪽에서는 자, 국내에서 어떤 용역을 제공한 거기 때문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게 아니고 부가치세가 10% 일반적으로 가세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좀 잘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런 수출 대행 수수료는 국내에서 우리가 그 업무를 봐주는 것이기 때문에 부가치세가 가세가 된다. 이렇게 좀 살펴봐 주세요. 자, 네 번째, 영세율 부가치세 신고입니다. 자,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자는요. 자, 우리가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할 때 당연히 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을 하고요. 그리고 영세율 첨부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자, 하지만 영세율 첨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영세율 적용 대상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은 해줍니다. 확인이 되고 나면 일단 첨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하지만 첨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산세의 0.5%가 부과가 됩니다. 이거는 가세 표준에서 매기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금액이 클 수도 있습니다. 만약 100억이라는 금액을 우리가 수출을 한다고 하면 5천만 원에 대한 가산세가 나온다는 겁니다. 아셨죠? 이런 가산세가 달라붙게 되면 마진이 작은 회사 같은 경우에는 수출을 하고 해당되는 마진에서 가산세를 다 부담을 하거나 또는 그 마진이 가산세보다 작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산세 실무에 가시게 되면 이 가산세 문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신고서를 작성하고 나면 반드시 영세율 첨부 서류를 함께 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좀 해주세요. 자, 다음 주제는 면세입니다. 면세. 자, 면세는 우리가 일정한 제한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 부가치세를 면세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자, 하지만 이 영세율과 어떤 다른 개념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 면세 사업자한테는 매입세 공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불완전 면세 제도라고 합니다. 참 용어가 이상하죠. 면세면 완전 면세여야 하는데 불완전 면세라고 합니다. 근데 영세율은 완전 면세라고 합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왜 면세가 불완전 면세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면세의 특징만 좀 살펴보고 한번 볼게요. 자, 면세의 특징입니다. 면세의 특징은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기 때문에 불완전 면세 제도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 역진성 완화 때문에 이런 기초 생활 필수품이라든가 또는 국민 후생과 관련된 곳에는 면세가 적용된다는 겁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우리 역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부가가치세가 단일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소득이 많은 사람이 세부담을 덜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해버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역진성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자, 누구나 이런 기초생활 필수품을 구입을 할 때는 세부담이 없도록 하게 되면 공평가세가 이루어지겠다. 그죠? 자, 그리고 이 면세 적용 대상을 우리가 규정을 할 때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을 거잖아요. 자, 옛날에는 이런 연탄 연탄 보일러 이런 것들이 많았었거든요. 제가 어릴 적만 하더라도 단칸방에 5명 식구가 모여서 잤었거든요. 자, 그때 그 방 한 칸에 5명이 모여서 자는데 그때의 난방 수단은
연탄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옛날에는 뭐 연탄가스 마시고 뭐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막 그랬었는데 요즘 뭐 그럴 일은 많이 없겠죠. 자, 만약에 이런 연탄에 대해서 가세를 하게 된다면 부가가치세까지 부담할 돈이 없어서 연탄을 구입하지 못하면 조금 삶이 조금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가세하지 않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초생활 필수품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우리가 먹는 겁니다. 먹는 거. 네, 먹는 거. 근데 가공이 안 된 겁니다. 가공이 안 된 거. 자, 가공된 식료품은 우리가 가세가 됩니다. 자, 가공된 식료품은 자, 국내 생산이든 국외 생산이든 모두 가세가 됩니다. 하지만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은 무조건 무조건 면세가 됩니다. 면세 아셨죠? 자, 국내든 국외든 자, 요 개념 하나 잡아 놓습니다. 자, 가공된 식료품은 언제나 가세가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번에는 먹지 못하는 겁니다. 자, 먹지 못하는 것. 먹지 못하는 이런 농축수 인산물인데요. 자, 먹지 못하는 것 중에 제가 어떤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어떤 핀란드에 뭐 자작나무가 있나 모르겠네. 아무튼 네, 자, 핀란드의 뭐 자작나무다. 핀란드의 자작나무다. 자, 아주 비싸게 수입하여 고급 단독주택에 조경수로 심었어요. 자, 이런 것까지 가세를 해야 되냐? 네, 이거는 가세를 해 줘야 됩니다. 자, 통상적으로 우리가 어떤 면세가 적용되는 거는요, 어떤 선택지가 있는 것은 웬만하면 안 해주고 있습니다. 어, 어떤 그 당위성이 요구되는 것들이 면세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사람은 안 먹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식주에 대해서 해주고 있는데요. 그 의복은 어차피 가세니까, 네, 그 뭐냐 어차피 뭐 가격도 얼마 하지 않고 하지만 주택 이런 것들도 면세에 해당이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당위성이 요구되는 그런 것들은 면세로 조금 나눈 것입니다. 자, 하지만 이 자작나무는 있어도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없더라도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도 있겠죠. 개인적 성향에 따라서 이런 핀란드 자작나무를 넓은 잔디밭에다가 단독주택 잔디밭에다가 심어 놓으면 내가 볼 때마다 힐링이 되어 가지고 우울증이 치료가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는 아주 개인적인 성향인 거잖아요. 그죠? 자, 만약에 이런 핀란드 자작나무를 봄으로써 누구나 힐링이 되고 누구나 치료가 된다는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면 네, 이거는 면세를 적용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요. 자, 그래서 가공되지 않은 우리 먹지 못하는 농축수 임산물 같은 경우에는 국내산만 면세를 해주고 이런 수입한 이런 것들은 그냥 바로 가세를 해버립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수돗물은 우리가 수돗물 없이는 살 수가 없잖아요. 그죠? 만약에 수돗물을 사용하지 못한다면 어떤 강이나 어떤 샘물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야 될 텐데 뭐 그런 것들은 어떤 환경상이라든가 또는 개인 보건상에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자, 그래서 수돗물을 필히 이용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수돗물은 면세를 해주고요. 선택적으로 사 먹을 수 있는 생수는 가세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연탄하고 무연탄. 옛날에는 부가치세가 없다라고 해가지고 그냥 무연탄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하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탄 종류는 연탄과 무연탄만 면세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
그리고 기저귀, 분유. 자, 이런 것들은 반드시 필수적인 것들이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 운송 용역. 자, 우리가 어떤 학교를 갈 때 또는 직장에 출근을 할 때 이런 출퇴근이나 등하교를 할 때 우리가 도보로 이용하면 좋겠지만 그 도보를 뛰어넘는 어떤 거리에 있는 그 어떤 장소에 있다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고는 가기가 많이 힘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대중교통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면세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전세버스, 고속철도, 택시, 우등고속버스, 항공기 이런 것들은 가세를 해주고 있습니다. 전세버스는 자 우리가 돈을 모아서 MT를 간다. 그때 전세버스를 빌렸다. 자 우리가 MT를 갈 때 대중교통 그냥 일반적인 지하철로 갈 수 있는 곳이라면 뭐 지하철 뭐 안 그러면 뭐 일반적인 그냥 일반 고속버스 이런 것들을 타고 갈 수 있겠죠. 근데 굳이 조금 더 편하게 가려고 선택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가세, 고속철도 일반적인 뭉하오, 세마오로 이런 것들도 있는데 조금 더 빨리 편리하게 가려고 선택하는 것이잖아요. KTX 같은 것들, 택시, 우리가 버스를 마을버스라든가 또는 강력버스 이런 거를 타고 가도 되는데 굳이 빨리 편하게 가려고 택시를 이용하는 거. 그리고 고속버스를 이용할 때 180도 넘는 좌석에서 아주 편안하게 가려고 하는 우등 고속버스, 이런 항공기 이런 것들은 가세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우리가 선택지가 있는 것, 그리고 고급스러운 것, 이런 것들은 부가치세가 가세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 임대 용역입니다. 자, 요 주제는 제가 조금 뒤에서 조금 상세하게 이야기를 좀 해줄까 합니다. 자, 이번에는 국민후생입니다. 자, 우리 어려보건 용역과 혈액입니다. 자, 우리가 부가가치세 낼 돈이 없어서 병원에 가지 못한다면 조금 그래요. 그죠? 삶이 아주 팍팍해지겠죠? 자, 그래서 면세를 적용을 해주고 있는데요. 자, 하지만 미용 목적 성형수술, 그리고 애완동물 진료, 약사의 일반 의약품, 이런 것들은 가세에 해당이 됩니다. 자, 미용 목적 성형수술, 그러니까 미용 목적 자체가 어떤 선택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자, 우리가 치료 목적, 어떤 큰 사고가 나서 얼굴에 상처가 아주 크겠는데 도저히 이거로는 안 되고 이런 상처를 치료 목적으로 어떤 성형 수술을 한다 이런 것들은 괜찮아요. 하지만 내가 더 이뻐지려고 더 멋있어지려고 하는 선택하는 성형 수술은 가세가 됩니다. 그리고 애완동물입니다. 자, 애완동물 같은 경우에는 이게 두 가지로 조금 나뉩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기르는 동물 진료 용역은 면세에 해당이 되는 거지만 우리가 반려묘, 반려견이라고 하는 것들은 가세가 되는 진료행위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반려견을 어떤 아파가지고 수술을 받거나 이렇게 되면 생각보다 요금이 많이 나옵니다. 일단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지 않고 부가세까지 부담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약사의 일반 의약품. 그러니까 약사분들도 두 가지 수익 구조가 있겠지요. 의사의 처방전을 받아서 조제하는 약품이 있을 거고, 그리고 어떤 대용제약 또는 뭐 어떤 동화제약, 뭐 이런 바카스라든가 우루사 이런 것들 이미 만들어진 약품은 상품으로 취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반 의약품은 가세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장의용역입니다. 죽을 때 부가치세 내고 죽어라고 하면 조금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아프고 죽고 태어나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 면세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연도에 새로 들어온 규정이 이거예요. 네, 요거예요. 자, 사회적 기업, 색깔을 좀 자, 색깔을 제가 좀 진하게 넣을게요.
어떤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협동조합이 제공하는 간병, 산후조리, 보육 용역 이런 거 있죠. 이런 사회적 기업이 제공하는 간병, 산후조리, 보육 용역 이런 것들은 면세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니라면 가세에 해당이 됩니다. 자, 여섯 번째, 허가받은 교육 영역. 만약에 허가받지 않으면 가세. 우리가 어떤 학원들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그 구청에도 등록을 해야 되고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 허가증이 있어야 우리가 그 사업자 등록증을 내려갈 때 그 서류로 인해서 면세로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허가받은 교육 영역 외에 이런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사회적 협동조합이 제공하는 교육 용역도 면세를 해 준다는 겁니다. 자, 이런 당연히 무허가는 네, 당연히 가세고 그리고 운전면허 학원은 허가를 받았더라도 가세가 되는 거예요. 운전면허 학원은요. 자, 그리고 도서, 신문, 잡지, 간보, 뉴스통신. 우리가 부가세 낼 돈이 없어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또는 글을 읽지 못한다면 우리나라 국가 경제에도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기여를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면세로 취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문화 행사라든가 또는 운동 경기 이런 것들을 장려하기 위해서 면세를 해주고 있는데요. 여기 프로 경기 있죠. 프로 경기. 요거는 상업적 용도잖아요. 요거는 가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좋은 시설에 가는 거 있죠.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우리가 공부하고 체험하고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의 입장료 면세에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오락, 유흥 이런 거 있죠. 만약에 우리 에버랜드는 동물원과 그리고 오락 시설이 같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세가 됩니다. 아셨죠? 자, 이번에는 부가가치를 구성하는 요소입니다. 자, 부가가치 부가가치 구성 요소가 부가가치를 만들고 그런 다음에 그 부가가치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가세를 하는데 애초에 원천인 이 구성 요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세를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금융보험 영역 이런 금융 이런 거 안 합니다. 그리고 토지 대신에 토지는 공급만 면세지 토지의 임대는 면세입니다. 좀 이따가 우리 여기에서 살펴볼 거예요. 네. 자, 하지만 건물은 언제나 가세입니다. 주택을 제외하고 이 아래에서 살펴볼 겁니다. 자, 그리고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 자, 요거 그냥 3.3% 프리랜서 사업자라고 생각을 하면 될 거예요. 이런 변호사, 의사는 아니다. 그죠? 의사는 여기 의료보건 용역에 들어가니까 뭐 회계사, 세무사 이런 인적 용역은 그냥 가세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통신수단들 있죠. 통신수단들, 대중교통과 맞물려서요. 이런 통신수단들에 대해서도 가세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선택적으로 지원자 하는 수집용 우표나 이런 것들은요. 가세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복권도 상당히 사회적으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복권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사행행위, 어떤 한 방을 노리고 하는 게 있지만 그 복권을 살 때 일부의 금액은 공익적인 용도로 사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복권은 사용되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어떤 종교나 자설이나 어떤 공익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그러니까 좋은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가 이렇게 공급하는 것도 어떤 면세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차피 수익 사업을 하는 단체들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공익 목적 단체를 조금 확대해 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도 그런 역할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국가가 공급하는 것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제야 또는 용역도 면세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반대로 우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 여기에서도 면세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1교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2교시 때 이어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